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형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용돈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1살 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꽤나 콧대 높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아껴 그녀에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완전 호구였던 거죠. 제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팔짱을 끼며 오빠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고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녀가 갖고 싶다던 선물을 준비해 그녀에게 고백을 할 준비를 했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니야, 오빠 왔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야? 갖고 싶다고 해서 샀어. 미니, 너랑 진짜 잘 어울리겠더라. 대박, 오빠 진짜 짱이다. 고마워. 미니야, 나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 오빠 잠깐만. 여보세요? 응, 왔어? 알겠어, 나갈게. 미안, 오빠. 나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겠다. 미안해. 이건 잘 쓸게. 그럼 언제 또 시간 돼? 나 할 말 있는데. 내가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통화 후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떠나는 그녀를 보는데 웬 외제차를 타고 남자랑 같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친구에게 들으니 제가 완전 호구 잡힌 거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녀는 뒤에서 저를 까내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살도 더 빼고 외모도 가꾸고 자기 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형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가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야, 대박인 거 알려줄까? 뭔데? 왜 걔 있잖아. 네 첫사랑 미니. 요즘 다단계에 빠져서 애들한테 연락하고 장난 아니래. 그러다 민수랑 술 먹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거야. 친한 척 하면서 너 연락처 아냐고 물어보더라. 대박이지? 걔도 진짜 염치 없다.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대? 내가 그래서 네 연락처 알려줌. 돌았어? 내 연락처를 왜 알려줘? 너 사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완전 눈이 초롱초롱해졌더라고. 이번 기회에 너도 나름 복수해봐. 걔 그날도 우리 있는데 물건 팔으려고 엄청 얘기하다 갔어. 사주는 척하면서 너도 한번 약 올려봐. 친구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저한테 연락을 하겠나 싶어서 잊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진혁 오빠? 와, 진짜 뻔뻔하게도 친구가 알려주자마자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김민희? 와, 오빠 여기서 일해?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갑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반갑네. 오빠 바빠?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정말 뻔뻔한 태도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형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홀 좀 봐줘. 네, 다녀오세요. 잠깐 근처 카페 갈래? 너무 좋아. 제게 팔짱을 끼며
찰싹 들러붙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오빠, 진짜 더 멋있어졌다. 운동 많이 했나 봐? 그리고 가게는 오빠가 사장인가 봐? 아, 뭐 그렇지. 오빠 공부만 열심히 하길래 이런 가게 차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오빠 여전히 너무 멋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오빠 진짜 좋아했던 거 알지? 그랬나? 난 너가 내 연락 안 받아서 그 이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설마 내가 번호가 바뀌었었나? 그래서 오빠랑 연락이 안 됐나 보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잘 지냈지? 그냥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오빠 오랜만에 생각나서 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마주치지? 우리가 인연이 있긴 한가 봐. 그치? 그러게. 근데 아까 가게에는 혼자 술 마시러 온 거야? 응? 아,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음에 보자고 했지. 너무 반가워서. 그랬구나. 저는 그녀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연락하며 만나는 동안 계속 이것저것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좋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는 듯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중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나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요. 오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아, 나 이번에 실적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응? 제가 반응이 별로 없자 이제는 대놓고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야 되는데? 300 정도만 사주면 돼. 응? 응? 알겠어.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을까? 미니가 날 얼마나 만족시켜주는지 볼까? 저는 그녀에게 먼저 호텔 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가게 정리만 하고 간다고요. 그녀는 신나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저는 룸으로 올라갔고 비싼 와인이랑 룸서비스 음식 비싼 것들을 잔뜩 시켰어요. 룸으로 올라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안기며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다가 저는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잠깐만, 룸서비스 시켰어. 와인 한잔 하면서 분위기 좀 내야지. 진짜 로맨틱하다니까. 주문한 룸서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이잖아. 미니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맛있게 먹어. 아, 그리고 오빠가 호텔 비용이랑 제품 주문할 비용 해서 내일 4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주문해. 아, 진짜 오빠가 최고야. 고마워. 그녀는 신이 나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 어때? 좋았어? 좋았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아. 사랑해, 오빠.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에 몰래 나왔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쪽지를 남겨두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돈 줄 줄 알고 실적 채워야 돼서 자기 카드로 미리 제품 결제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나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찾아오면 저 모른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시험 준비하던 게 잘 돼서 형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호구 취급하며 뻔뻔하게 다시 들러붙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오지 않겠죠. 덕분에 비싼 와인이랑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날 밤에 정말 좋았는데 그 기분을 이제 못 느낀다니 그거 하나 딱 아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할 여자친구가 최근까지 자취를 했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쓰던 가전제품을 전부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취집에 혼자 지내며 그 가전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신혼집을 예정보다 조금 빨리 마련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80%를 보태주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으로 보탰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집 구하는 문제는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슬슬 가전제품을 채우자고 했더니 자기가 쓰던 가전제품을 다 가져올 테니 김치냉장고 하나만 사자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만 쓰던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쓰던 건데 좀 그렇지 않냐. 웬만하면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쓰자고 했더니 아깝다면서 이걸로 쓰자고 하네요. 그럼 이걸 버려? 아깝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도 양문형 아니고 TV도 평면은 평면이지만 조금 오래된 스탠드형이고 세탁기도 통돌이 세탁기이긴 한데 빨래도 잘 안 빨리는 드럼은 싫답니다. 친구가 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중고를 샀는지 연식이 더 되어 보이고 알 길이 없네요. 그러다 조금 다투기 시작했고 왜? 너네가 쓰던 밥솥까지 가져오지? 라고 하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네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조금 유치한 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생색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할 집이 조금 넓으니 그럼 평수를 확 줄여서 맞춰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네요. 살면서 하나씩 채워나가야 된다면서요. 아무튼 답은 안 나오고 둘 다 언성이 높아지다가 나중에 흥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차 할부값이 1년 남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일시불로 다 갚고 들어오래요. 결혼하면 같이 탈 건데 같이 갚는 게 빠르지 않냐고 하니 아니래요. 내가 산 차라고 저보고 갚으래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해준 집은 덥석 받고 김치냉장고 하나 사오려고 하는지 진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허무하기까지 하더군요. 여자들의 로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혼집이나 방을 꾸미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화려하게 깔끔한 그런 가전제품 욕심이라던가 제 여자친구가 그런 욕심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혼자 사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빨리 들어가 살자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꽉 막힌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중고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아끼고 살면 좋죠. 하지만 남이 쓰던 거, 특히 집에 들일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왠지 찜찜한 기분마저 듭니다. 장가가면서 내 스타일대로 고르고 예쁘게 집을 꾸미고 사는 것은 여자들만의 로망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실증이 날 때마다 새 것을 산다든지 비싼 것만 좋아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중고에 대한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 솔직히 짜증이 나요. 결혼마저 확 엎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냉전 상태였고요. 저는 일단 생각하느라 연락을 안 한 상황이었고 답답해하는 여자친구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데리러 오라는 말에 그냥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나오긴 나왔죠. 만나서 커피 시키고 아무 말 없이 날도 추운데 차는 왜 안 가져왔냐길래 할부금 갚을 돈이 없어서 그냥 차 팔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하는데 왜 상의도 없이 팔기로 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 대화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쓰던 거 신혼집에 드리는 거 아무래도 안 내키니까 정 아까우면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 중고시장에 팔고 그 돈 보태서 혼수해. 그게 좋겠다. 누가 이런 걸 중고로 사? 원래 버릴 때는 똥값인 거 몰라? 그럼 누가 그런 걸 신혼 살림으로 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나는 싫으니까 갖다 팔아. 싫어. 이건 내 물건이야. 그럼 혼수 비용 어차피 있을 테고 앞으로 살면서 하나씩 채워가자고 했으니까 그걸 일단 우리 공동 통장에 넣던지 우리 엄마 주자. 엄마도 빚내가면서 집해주신 거니까.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뭐 해줄 거야? 우리 엄마는 집해줬는데 장모님은 나에게 뭐 해주셨어?
진짜 유치하다.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집은 받아야 되는데 혼수할 생각은 없고 차 할부금은 나보고 갚으라 해놓고 그게 계산적인 게 아니야? 또 결혼해서 차는 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최대한 아끼며 살자는 거야. 다 오빠랑 나 잘 되려고. 그럼 우리끼리 대출 받아서 집 사자. 같이 갚아 나가자. 해주신다는 거 왜 안 받냐.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여자도 웨딩 촬영 알아보고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 알아보는 거 너무 힘들다. 그거 하는 것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든다. 오빠는 일 핑계 대면서 나랑 알아보러 다니지도 않는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대화라고 생각해서 여자친구한테 근데 내가 내 친구 플래너 하니까 거기다가 맡기라고 하니까 네가 싫다고 했잖아. 그럼 1,000만 원 나한테 줘. 내가 네가 말하는 것 알아서 할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이 장난이냐고 어찌 그런 말 쉽게 하냐고 또 화를 내는 둥 진짜 애가 조울증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 혼수 해갈 테니 이번에는 예물 늘리자. 받을 거 다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대신 집값의 몇 % 예단비 드려라. 그게 정석이다. 내일 엄마한테 말해놓는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연애할 때 항상 적금 넣고 청약 넣고 생활비하고 하느라 돈 없어 힘들다 하길래 그래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저금하고 잘 사나 싶었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와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 하길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니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 우리가 받고 자기가 혼수 해갈 테니 예물 예단 확실히 하자고 대신 예단비 드릴 테니 꾸민비 확실히 말씀드리라고 하길래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느낌상 자기 친구들한테 제 욕 우리 집 욕하면서 얻어 들은 게 꾸민비 핑계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은지. 저는 32살이고 여자친구는 27살입니다. 연애는 10개월 했고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 혼자 살기 외롭다 하여 그러자 한 것이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방문 판매하는데 동생 선물로 화장품 알아보다가 팔아주자 해서 화장품 샀다가 친구 와이프가 고맙다며 소개해준 게 지금 여자친구였습니다. 같이 방문 판매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고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고 소개받았는데 내가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욕도 안 하는데 착하기는 개뿔입니다. 방문 판매 그만뒀을 때 생활비 준다고 했을 때도 부담스럽다고 안 받고 열심히 다른 일 하고 진짜 성실한 줄 알았는데 다 연기였던 건지 친구한테 말했더니 헬게이트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냥 짜증이 납니다. 연초부터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건 여담인데 보통 여자들 오부 많이 한다고 하길래 너는 오부하고 나는 반지 잘 안 끼니까 큐빅 하겠다고 하니 그럼 거기 아낀 돈 더 보태서 자기 1캐럿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넘겼는데 저것도 진심이었겠죠. 무섭습니다. 아끼고 잘 살자는 말 뒤로 자기 실속 챙기는 모양새가 말이죠. 여자들 다 이런 건 아니겠죠. 후기입니다.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와서는 양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이러냐. 내 주변 우리 결혼 축하해주고 다들 청첩장만 기다린다. 이거 불효다. 이런 소리 하길래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 스드메 합쳐서 300만 원이면 떡을 친다는데 너는 1,000만 원 든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너 비리는 거 내가 모른 척하니까 진짜 모를 줄 알았냐고 하면서 떠봤는데 자기가 사기를 크게 당했다며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면서 코를 틀어막고 울더라고요. 아 그러냐. 요즘 법 잘 되어 있으니 소송 걸어서 꼭 받길 바란다고 했더니 한동안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해보자. 눈물 콧물 질질 짜내며 빌다가 오빠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시간, 돈 낭비 모든 보상 톡톡히 받을 거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혼인빙자? 그 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그거 폐지됐으니까 잘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럽게까지 안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나름 사업도 하고 먹고 살 만큼 벌다 보니 말 그대로 나를 이용한 건지 10개월 연애한 기간까지 이젠 의심이 되고 나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지금 여자친구 집에 있는 내 물건 몇 가지와 제가 심심할 때 쓰라고 탭하고 노트북 등등 오늘 가져오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나면 끝도 없이 매달릴 것 같아 택배로 보내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최대한 안 마주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원래는 피부샵에서 마사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하면 피부 관리샵 차리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전에 화장품도 만져보고 써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껴보고 싶어서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솔직히 남자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는 관리샵에서도 백화점 화장품을 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비싸구나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도 먹어가고 결혼은 생각이 조금 절실한 면도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연애하는 동안 등쳐먹히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방, 지갑 뭐 이런 선물 하나 안 해줬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결혼을 해야 하니 본색을 숨겼던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고 처음에 실망과 배신감에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뀝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 해달라며 티파니 반지 해달라길래 저는 티파니 반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뭐 사달라 뭐 해달라고 했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해주자 하는 마음에 플래너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가격 듣고 놀랬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선도 있다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했는데 여자친구가 말하는 반지는 100만 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미안해하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미루자. 그리고 프로포즈를 먼저 해달라는 여자가 어디 있냐. 내가 때 되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넘어갔는데 12월 31일 여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1월에 꼭 반지로 프로포즈 해달라며 프로포즈 준비하는 동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티파니고 뭐고 그런 건 워낙 일반 서민들한테는 돈 낭비인 것 같아서 핑크 골드로 작은 반지 준비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걸 줬다면 완전 10원짜리 구리로 봤을 겁니다. 이쯤에서 더러운 꼴 더는 안 보고 끝난 것도 다행이고 계약금만 날린 것도 처음에는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잘 돌려 말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알뜰하고 착한 사람이고 칭찬 많이 했었는데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친구 와이프한테 이러한 상황만 설명하고 그래도 주선자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 와이프도 매출 정리하다가 알게 됐는데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사업자 신청을 내는데 본인이 지금 대출도 있고 본인 명의로 통장이며 사업자를 내지 못해서 다른 친구 명의로 사업을 했고 정해준 매출을 올리지 못해 퇴사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의료보험 문제로 회사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빚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 와이프도 2일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미리 땡겨둔 제품 회수해야 돼서 매출 정리 겸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알았답니다. 왜 늦게 말했냐고 하니 제 친구한테 저희 얘기 듣고 시점이 애매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네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야말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10개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렇다고 완전 애송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동안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번 돈 얘기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가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고 혼자 집에 산다고 했었는데 그 집 보증금도 친구 돈이라 빨리 빼줘야 한다며 계속 결혼을 보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없는 애가 어떻게 결혼을 하려나 했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예탁으로 지금 당장 못 빼니 빌려달라. 결혼할 때 다 가지고 갈 거라고 하길래 집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말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정말 묶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어디 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여자를 믿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연애하면서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직장을 여러 번 옮겨도 빨리빨리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가방, 지갑 뭐 하나 사달라는 말 없었고 회사 사람들 도시락까지 싸다 주고 정말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런 거지 같은 결말을 불러오다니요. 지금 친구 와이프가 주선해줬다는 이유로 제 친구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있고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 와이프도 제 친구도 다들 서먹해지고 친구는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부디 저 같은 남자분 없길 바랍니다. 아니지, 제가 무식했던 거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한동안은 정말 여자를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만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추석에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군요.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댁에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요. 앉으려고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은 생각에 계획했기에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바로 손주를 덥석 안겨준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 때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깎아먹었어요. 엄청나게 사고를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서방님이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는 작은 서방님 일을 동서가 해결 못할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동서를 본인 모시듯이 했으면 해서 화가 나는 거죠. 밥을 먹다가 물을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굳이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여있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밥 먹느라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이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지 마누라 아까워서 절절매며 아끼는 모습은 꼴보기 싫다는 거였죠.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랐던 것인지 할 정도로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때는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3일씩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다 팽개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화병이 나서 그냥 다 두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도 이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그때가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도와주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것을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것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안 보이세요?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뭐 하는 짓이냐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 새끼 먹이면서 그러는 거니까 저도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집의 가정부인가요? 밥 차려주고 남은 음식 먹게요? 옛날에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저는 홧김에 어머님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 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 어머니, 눈이 안 보이세요? 장님이신 거냐고요? 누가 야리야리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나 모르게 네 집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더군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차마 넘겨줬더니 이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왔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말을 하는데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라 자기 동생을 돌려차기로 해서 날려버렸어요.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들도 놀랐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아무 소리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치던 아들이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더군요.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도 그렇더군요. 남편의 한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한 동서가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재수 씨도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친정도 아니고 시댁에 놀러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 씨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가 시댁을 놀러 와요? 저도 할 거 해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으실까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수저랑 젓가락 놓는 거 한다나요? 남편이 듣고 있다가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단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저는 앞으로 일이 있어서 만날 때 밥만 먹던가 말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했네요.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와버렸죠. 얼떨결에 남편 손을 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올케, 그냥 올케가 하면 안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봉사 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하세요. 형님도 지금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실제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살고 있거든요. 남편의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홀가분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신우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배는 게 없냐? 저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 살짝 약 올렸더니 시누이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죠.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시누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집에 가서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 그딴 일로 서로 물어뜯으면 어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 하면서 손절을 했고 신우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 큰 신우도 전화 왔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받아서 화를 내면서 끊더군요. 유나도 여자고 며느리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다고 가정부처럼 여기저기서 부려먹으려는 거야?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어머니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고 살 거야. 그나마 1년에 4번 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은 너무 좋았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충격받았겠지. 이젠 내가 진짜 지켜줄 거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가끔 가던 시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것을 알고 시댁에 찾아가 발칵 뒤집어 엎고 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매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 저보고 어이없게 구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외국으로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움 없어요. 사과를 하시던가 했어야 했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 여행은 아끼는 동서랑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시누이들 데리고 가세요.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형제를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팔고 이사도 하고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애들과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요즘에는 집에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the city.